시네마 4D 엑스프레소의 입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강의에서 이제 기본적인 엑스프레소의 작동 개념이라든가 사용 방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트 1에서 이제 제가 아직 설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와 동시에 좀 더 이제 엑스프레소를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엑스프레소 오퍼레이터 타입 중에서 바로 Thinking Particle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Thinking Particle은 이제 말 그대로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 바로 파티클 시스템을 뜻하게 됩니다. 시네마 4D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파티클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파티클이 있고, 그 다음에 Thinking Particle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해서 입자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Thinking Particle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좀 정교한 그런 파티클 모션을 만드는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이제 파티클 시스템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모션이나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Thinking Particle이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Thinking Particle의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Thinking Particle은 보통의 파티클 시스템과 달리 어떤 입자를 생성을 해서 물리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입자를 생성하고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과정은 바로 엑스프레소 안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Thinking Particle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프레소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inking Particle은 오로지 엑스프레소를 통해야만 제대로 된 형태,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엑스프레소의 입문 성격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Thinking Particle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걸 위주로 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티클을 생성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미터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파티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Thinking Particle은 파티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조금 거쳐줘야 됩니다. 먼저 너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름을 Thinking Particle의 첫 글자인 TP라고 입력해 놓고 이미터라고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바로 엑스프레소 태그를 붙이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어떤 약속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일단 제가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엑스프레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엑스프레소 상에서 파티클을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Thinking Particle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 보게 되면 바로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TP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라는 얘기는 바로 이 기능들을 통해서 파티클을 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것과 관련된,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P-stor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storm 오퍼레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놓고 플레이백을 해보면 바로 이와 같이 파티클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 이제 파티클의 기본적인 이제 모양 자체는 보게 되면 타입이 서클로 되어 있죠. 렉탱글로 바꾸게 되면 사각형 형태에서 입자가 날아가게 되고, 생성이 되는 이제 파티클의 입자의 개수는 바로 카운트를 통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그리고 생성이 되는 스피드는 바로 스피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면 스피드를 증가시켜서 더 빠른 속도로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피스톰이 파티클을 만들어내고 있는 위치를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이 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00 위치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가 널 오브젝트의 위치를 여기다 바꿔놨습니다. 다시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면 파티클은 이 위치에서 바뀐 위치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00 위치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 정확하게 이 피스톰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가 널 오브젝트의 위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보게 되면 바로 피스톰이 가지고 있는 이미터 포지션이 있죠. 바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어떤 특정한 좌표를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 위치 이상에서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피스톰이 바로 가지고 있는 입력적 속성 중에 보게 되면 이미터 얼라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바로 현재 이미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렬 위치를 뜻하게 되는데, 그 정렬 위치도 따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두 개의 속성을 현재 이 널이 가지고 있는 널을 그대로 갖고 와서 글로벌 매트릭스, 그 다음에 글로벌 포지션 속성을 추가를 해서 이미터가 이제 그 파티클을 재생성하는 기본 계산 위치는 바로 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포지션 XYZ의 위치를 입력받도록 하고, 이미터가 이제 위치가 이제 정렬이 되는 기준점은 바로 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매트릭스 행렬 좌표의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플레이백을 해보면 파티클이 제가 이미터를 이동한 그 위치로 그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회전을 했을 때 그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제대로 널에 가지고 있는 위치와 회전에 동기화가 돼서 피스톰이 파티클을 뿌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바로 피스톰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파티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성되어 있는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모양이라든가 색상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널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다시 제로, 회전도 다 돌려놓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파티클 그룹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파티클 그룹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로 시뮬레이터 띵킹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메뉴 중에 보면 띵킹 파티클 세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팅을 통해서 바로 제너럴 쪽에 보게 되면 파티클 그룹이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add를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룹 1이라는 파티클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my tp 그룹 1이라고 바꿔놓죠. 그리고 색상은 이런 식으로 푸른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현재 지금 이 생성이 되고 있는 피스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티클을 이 방금 전에 생성한 TP 그룹하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TP 스탠다드 쪽에 있는 P 그룹이 있죠. P 그룹을 가져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이 P 그룹이 현재 설정 값이 all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장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티클 그룹을 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모든 대상이 아니라 방금 전에 생성한 myTP 그룹 1을 갖고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P스톰하고 연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 그룹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myTP 그룹 1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결이 됐죠. 이제 P스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P스톰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파티클 벌스라고 불리는 이 속성을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다시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면 바로 파티클의 색상이 지금 myTP 그룹 1이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티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myTP 그룹 1이 가지고 있는 뷰 타입이 틱 타입으로 되어 있죠. 플레이크 타입 다트 무수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틱 드롭 박스 뭐 이런 식으로 파티클 입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양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옐로우로 바꿔보죠. 그에 따라서 교체되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이제 그 파티클 그룹을 하나만 생성해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입자의 모양, 색상을 바로 P스톰과 연결을 시켜서 특정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색상과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 파티클 입자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그래비티라든가 터블런스라든가 윈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파티클의 운동을 추구할 수 있죠. 이제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바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TP 다이내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그 같은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 그래비티가 있죠. P 그래비티 오퍼레이터를 갖고 와서 바로 지금 이제 오브젝트 속성에 뭔가를 지금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바로 널을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TP 그래비티라고 이름을 바꿔놓죠. 그래서 바로 TP 그래비티를 연결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속성 쪽으로 연결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널 이름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시켜서 연결을 해줘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장면 안에 중력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TP 그래비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중력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TP 그래비티가 가지고 있는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중력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지금 이 파티클하고는 반응이 없죠. 아래 방향으로 낙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성되고 있는 P스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티클이 그래비티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파티클 그룹을 연결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아까 추가를 했던 바로 이제 이 파티클 그룹 있죠? 파티클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는 대상이 P스톰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그룹 정보를 P 그래비티로 전달을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오퍼레이터, 바로 TP 이니시에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ppass라는 걸 사용을 해줍니다. ppass는 지금 장면 안에 존재하는 아까 제가 생성했던 myTP 그룹 1을 비롯해서 장면 안에 존재하는 파티클 그룹을 모두 추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세팅값이 1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지금은 제가 하나를 만들었지만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간에 그 모든 그룹 정보가 이 ppass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모든 그 파티클이 아니라 지금 pstorm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파티클에 대해서만 중력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pstorm 정보가 myTP 그룹 1과 지금 링크가 걸려 있죠. 따라서 바로 myTP 그룹 1을 ppass로 전달해 줍니다. 바로 그룹 속성 쪽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시켜서 연결을 해 주십시오. 또는 그냥 바로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시켜서 연결을 해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yTP 그룹 1이 바로 pstorm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pstorm을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좀 약해서 지금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는데 입자의 개수를 다시 100 정도로 낮춰놓고 그래비티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200 정도로 늘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좀 더 중력이 연결받아서 낙하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0. 그럼 좀 더 빨리 낙하를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ppass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래비티를 비롯해서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에 연결을 해서 입자가 운동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wind를 사용해보죠. pwind,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작용을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데 기능을 꺼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력이 현재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윈드 역할을 통제를 할 너를 하나 생성을 해서 TP 윈드를 P 윈드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연결을 해줍니다. ppass로부터 연결을 받아서 이제 윈드의 작용을 받도록 해주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지금 회전을 시켜서 X축으로 바람이 불도록 해놓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강도는 350. 약간 좀 불규칙한 바람이 불도록 하기 위해서 터뷸런스를 좀 적용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바람이 부는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흩어지고 있죠. 옆으로 지금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X축으로 쏠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뷸런스의 강도를 더욱더 크게 늘려보죠. 바람이 부는 강도도 더욱더 크게, 그러면 더 빠르고 더 불규칙하게 흩날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역시 바람의 작용을 받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파티클 입자가 어떤 오브젝트의 표면과 충돌을 일으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꺼놨던 그래비티를 다시 이네이블 시키고 윈드는 꺼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이렇게 낙하를 하는 상태가 되겠죠. 충돌 목적을 위해서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적당히 증가시켜 놓고 충돌할 위치를 배치를 해놓죠. 큐브가 가지고 있는 Y축은 50, XY는 1000 정도, XZ는 1000 정도 해놓겠습니다. 세그먼트는 2 정도만 사용을 해주죠. 이 상태를 바로 메이크 에디터블 해줍니다. 단축키 세기. 이제 현재 지금 이 피스톰이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티클이 이 오브젝트를 이제 인식시키도록 충돌 목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TP 다이내믹 쪽에 보면 TP P 디플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작업한다면 디플렉터를 사용해서 충돌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디플렉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바로 파라미터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실제로 이제 그 충돌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충돌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큐브죠.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바로 어떤 그 파티클 입자하고 충돌을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바로 역시 P-패스로부터 나온 파티클 그룹을 연결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P 디플렉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있죠? 현재 지금 XY 사이즈를 지금 디플렉터 타입이 지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사이즈를 1050, 1000으로 해놨죠? 그것과 똑같은 사이즈로 세팅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백을 해보면 그대로 충돌을 해서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파티클이 좀 빨리 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피스톰이 가지고 있는 바로 라이프 값이 90프레임 동안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길게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160프레임 정도 늘려놓죠. 그럼 알 수 있죠? 충돌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튕겨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플렉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바운스 타입이 지금 100%로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그 탄성 튕기는 정도가 세게 나와 있는데 30으로 낮춰보죠. 그럼 이제 살짝만 튀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 파티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바로 파티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뷰 타입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죠. 지금 상태로 만약에 제가 렌더링을 걸면 보셨다시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티클 그룹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의 입자는 모델링 뷰포트 상에서는 표시가 되지만 렌더링 관계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그 렌더링 목적으로 사용을 할 오브젝트를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역시 TP 스탠다드 쪽에 보게 되면
P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앞에 있는 P는 파티클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 쉐이프,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 대상은 이제 바로 이 MyTP 그룹 1, 즉 현재 지금 P스톰이 만들어내고 있는 입자의 모양을 바로 P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 모양으로 교체를 시켜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토러스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일단 메이커에 더블 해줍니다. 이 토러스의 모양을 바로 이 입자의 모양으로 교체를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P-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 부분 있죠? 방금 전에 생성했던 이 토러스를 가르쳐 줍니다. 네, 링크가 됐죠? 그리고 땡킹 파티클 메뉴에 보게 되면 파티클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터페이스상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어 있죠. 파티클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 파티클 그룹은 지금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장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그 대상을 자동적으로 찾아서 지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바로 P스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 입자에 대해서만 이 토러스 모양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바로 파티클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파티클 그룹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시켜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토러스 모양으로 이제 교체가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렌더를 해보면 그 상태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사이즈가 조금 이제 작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P스톰이 보게 되면 사이즈 기능이 있죠. 사이즈를 1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작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큰 상태로 나오게 되죠. 역시 문제없이 렌더링이 됩니다. 모양을 약간 기울여서 알 수 있죠? 약간 이제 사이즈의 어떤 좀 다양성을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사이즈 베리에이션 속성이 있죠? 값을 이제 한 35 그러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좀 랜덤하게 섞여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주면은 더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토러스로 모양이 교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약간 빙글빙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낙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TP 스탠다드 쪽에 보게 되면 P 롤링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P 롤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역시 파티클 쪽에서 P 패스로부터 나온 정보를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P 롤링이 가지고 있는 타입을 롤로 지정을 해서 적당한 수치의 레지니스 또 어떤 각각의 축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을 하면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더욱더 값을 크게 증가시켜서
레지니스를 이제 낮추면 낮출수록 네, 보게 되면은 좀 더 그 빠른 타이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조금 네, 모션이 느려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뭐 아무튼 간에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기본적인 이 띵킹 파티클의 작업 방법을 잘 학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